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20일 환경부에 의해 최종 반려됐습니다. 제2공항 또는 신공항 등 새로운 공항 건설만을 필수 조건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환경적 수용 능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항공인프라 확충이라는 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온라인 생방송 긴급 저담회에서 그 방향의 실마리를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진희종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찬식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회 일정으로 오늘 저담회 생중계에는 참석지 못했습니다만 오영훈 국회의원과도 오늘 오전 전화 연결로 미리 제2공항 현황과 관련된 통화를 나눴습니다. 저담회 중간에 통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리TV 제주소리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독자 도민들께서는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출연해서 패널들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좌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테이블 위에 무라벨 3다수가 올려지겠습니다. 3다수처럼 시원한 토론이 되도록 그런 좌담회가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환경부가 반려결정을 내렸죠. 박찬식 대표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제2공항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법적 의미의 무산은 아닐 텐데 국토부 입장에서 다시 재추진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그 반려 사유는 그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낸 그 근거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조류 문제, 소음 문제, 그리고 이제 법정 보호종 문제, 그리고 이제 숨골 문제, 이렇게 한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류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철새 도래지 벨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로 인한 이제 조류 충돌 위협으로부터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이 철새 도래지를 포함해서 조류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거의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남쪽으로 80% 이착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류를 제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좀 지나치게 적게 소음 피해 면적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돼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지적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 확인에 따른 예측,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또 그거를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숨골 문제인데, 숨골 문제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검토도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렇죠. 마지막에 중요한 현안이 돼서 네. 이 숨골을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제대로 이제 제시돼 있지 않다, 이 정도 내용인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초기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넘게 두 차례 보완 요구, 또 이제 추가 보완 요구까지 하면 세 차례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국토부가 나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하고, 또 용역, 예를 들어 숨골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원에 용역까지 줘가지고 검토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반려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이제 부동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부동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반려했으니까 또 요건에 맞춰가지고 또 재작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이제 2, 3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성산 지역이 환경적으로
공항이 들어설 입지가 아니다라는 이 환경부의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처음에 입지를 선정하는 평가 과정에서 이 중요한 항목들이 아예 평가 항목 자체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반려이지만 내용적으로 부동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현 성산업을 부지로 한 제2공항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공항은 국책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1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성산읍 내의 일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8개월 약 6년간에 걸친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서 이 반대 운동이 쭉 지속되어져 왔는데 이른바 그 나비효과라고 하죠. 카오스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큰 결과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 나비효과와 같은 사례가 제주 제2공항의 반대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영진 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그동안 다양한 국책 사업들의 갈등 사례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들 사례 중에 시민운동으로 국책 사업이 무산되어지거나 방향에 큰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많진 않지만 드물게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부안 방패장 사태가 있었죠. 청해정부 때 국가적인 과제로 원전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방패장을 추진했는데 부안 군민들이 그 부지로 예정지로 선정돼 부안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면서 한 1년 반 가량 엄청난 일종의 밀란 또 제2의 광주 항쟁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양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끝내 주민들이 다수가 결국 이제 비공식 주민 투표를 거쳐서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심에 결국 밀려서 포기하고 백지화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업 방식을 바꿨죠. 주민투표 형식으로 해서 찬성률 경쟁으로 해서 결국 이제 경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삼척의 경우입니다. 삼척은 이제 원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또 시민 그 삼척의 이제 일본 쪽 주민 단체 쪽에서 반대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 삼척 시장이 되신 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끝내 여기 또 역시 비공식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그 산업부에서 장관이 원래 주민 투표는 건 해야 되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다수의 뜻을 또 확인해서 원전 유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제 해결한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요. 대개 그런 큰 공급 갈등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이제 이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을 무산시킨 또는 백지화시킨 사례인데 제2공항의 경우는 그와 좀 다른 점이 일단 앞에 얘기한 방패장이나 원전은 기피 시설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이제 좀 위험 시설이기도 한데 근데 제2공항은 다들 대개도 유치하고 싶어하는 광역 차원에서는 이제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시설인데 제주도에서 도민들만은 특이하게 그걸 거부하는 도민들이 다수로 이제 형성돼서 끝내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날에 상황이 이르게 됐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는 건데 기피시설 반대의 경우에는 대개 주민들을 어떻게 규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정도로 해서 성공하면 이제 좋고 아니면 이제 참담하게 받아들이는 또 울면서 이제 저 마을을 떠나는 이런 경우인데 제주의 경우에는 이 편의시설 유치하려고 하는 편의시설 둘러싼 갈등인 만큼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이제 개입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지역개발 뭐 어떤 뭐 부동산 지가 상승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많이 찬성했다면 제주의 경우는 아주 드물게 새로운 21세기형 일종의 이 공공 갈등 양상을 보여준 건데 지역개발 소득 증대보다 더 높은 가치 즉 삶의 질, 환경, 지속 가능한 어떤 삶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옮겨가면서 네. 그게 이제 이 도민사회 또 다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도민 여론 수렴 결과 그렇게 나오고 또 오늘날 이렇게 다시 또 환경성 문제로 환경부에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토부의 사업에 제동을 거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네. 지역 개발이나 소득 증진 이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옹호하는 이제 추구하는 도민들 여전히 계시지만 그걸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추구하는 도민들이 다수가 됐다는 점에서 다수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그동안의 제주 사회의 이 공항 관련 운동이 이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 앞서 계셨습니다만 원전 방패장이나 제주 해군기지인 경우에 예. 보기에 따라서는 뭐 기피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새만금 개발, 뭐 천성산 터널 개발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지역의 편익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국책 사업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모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펴긴 했으나 예. 국가가 세운 국책 사업이 결국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진이 됐단 예.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제2공항의 반대 운동이 지역 주민들이 시작한 운동이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이런 그 정부의 국책 사업에 반려라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시민운동 사회에 좀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유의미하고 아주 이제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특히 이게 이 국책 사업의 경우에 이제 중앙 정부에는 이제 대개는 추진하려고 하는 쪽인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이제 지자체인데 새만금의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예를 든 사안도 대개는 지자체 단체장이 정부 편에서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과 다수의 주민도 뭐 거기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고 새만금의 경우도 좀 그랬죠. 전북의 경우 전주는. 근데 일부 주민과 뭐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문제 제기해서 반대 운동을 하다가 끝내 그게 자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만금도 결국 그랬죠. 근데 제주의 경우는 역시 비슷한 구도였는데 네. 주민들이 그리고 NGO가 결합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비의 날개짓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저기부터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그랬던 것이 나중에 정말 큰 어떤 독수리의 날개짓 이상으로 웅장한 어떤 이 규모를 스펙타클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뭐 삼척시가 원전을 추진하던 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운동이 삼척시까지 행정까지 가세해서 주민 투표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무산된 경우는 결과값은 비슷하나 행정이 지역 주민들 편에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는 좀 큰 차이를 보였다고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그 제2공항 최종 반려 결정을 앞두고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었는데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 반대라는 결과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요. 진희종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 운동사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이제 제주에서는 80년대 말에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이 있었고요. 90년대 초반에 제주개발법 특별법 운동이 있었을 때 학생운동 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진희종 평론가께서도 당시 현장에 계셨을 텐데 당시와 비춰본다면 이번 제2공항 반대 운동이 제주도 내 지역 시민운동사에서도 큰 전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영진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도민 사회에서 수용이 됐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중앙 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이제 5조 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어떤 국책 사업을 성산 어떤 대책위라든가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뭐 제지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성과는 뭐 제주 지역 시민운동 사회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일 뿐더러 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어떤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전개 과정을 보면서 주목했던 점은 어떤 것이냐면 뭐 최근에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국가 정책과의 어떤 시민 사회의 충돌이 해군 기지 문제인데 그때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은 정부의 사업은 제도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산업 주민들이나 대책위 소속에 계신 분들이
이 제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역량들을 잘 이렇게 견인하고 소통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성과의 토대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이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세 분의 지역구원들이 이제 5개항의 당정협의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제주도를 설득해서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장님이 활동했던 이제 갈등해소특별위원회, 그 박원철 위원장님의 어떤 그 갈등해소특위가 상당히 집요하고 성실하게 어떻든 조사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성과들이 결국은 이 운동 주체들이 제도권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과 견인, 이게 어쩌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주요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군요. 예. 네. 뭐 오늘 주제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제주 제2공항을 다뤄온 뭐 언론들의 태도랄까요? 뭐 저널리즘 품질에 대해서도 좀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 진희중 평론가님은 지금 대학에서 저널리즘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의 비판과 견제, 대안 지시, 뭐 이런 그 언론의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언론들의 이번 제2공항 보도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번 그 사건이 전개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자협회가 도회와 도가 그 여론조사가 진행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좀 극복해서 그 언론사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런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 상당히 독특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KBS에 보면 최승민 기자가 한 88회 이상이 어떤 그 특별 기획 시리즈 아주 집요하게 이런 것들도 어떻든 저널리즘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영진 원장님도 원래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중앙지에서 오랫동안 그 언론 현장을 누볐던 분입니다. 이번 제2공항 문제를 다룬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의 태도를 좀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저는 이 제주도의 갈등을 또 깊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어떤 경우에 제2공항의 경우처럼 직접 또 관여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주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쭉 먼발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지켜봤을 때 특히 제주 사회의 갈등,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갈등을 이 집요하게 다루는 제주 언론의 이 접근법이랄까요, 태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5년 넘게 제주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갈등 사안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게 또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었던 게 이 제주도 언론 매체의 집중적인 또 집요한 보도,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진희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일부 방송 또 기자의 경우에 특종, 저희도 이제 그때 검토위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한 ADPI 보고서 같은 거 특종으로 이제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게 이 제공항 관련 논의의 담론의 큰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언론의 집요한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 보도, 그리고 이제 방향 제시 쪽인데 특히 오늘 여기에 이 출연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제주의 소리 같은 경우에도 특히 방향, 이 제2공항 문제를 다루는 방향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늘 어떤 기획 기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끌어가고 제대로 잡히도록 또 균형이 잡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 띄던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인상적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결과를 만드는데도 큰 몫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 또 붙이면 죄송합니다만 네. 지난번 도민 의견 수렴 과정 그게 이제 중요했는데 그때 도와 도의회가 합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여론조사 실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정관리위원회로 이제 위원으로서 참여했는데 안심번호 때문에 거의 이제 무산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안심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실시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핸드폰 번호 이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도내 9개 언론사가 직접 발벗고 나서줬죠. 그리고 적지 않은 부담 안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줬는데 대신 그런 게 사실 이런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언론이 이렇게 직접 부담을 져가면서 참여하고 이 대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사례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있었는지 좀 의문인데 대단히 좀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주도 언론인 분들한테 언론 매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칫 그 난맥상에 빠질 수 있었던 시점에서 지역 언론들이 좀 돌팔구를 마련해줬다는 그런 평가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박찬식 상임대표님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워낙 기자들 현장에서 많이 대하고 계셔서 어떻습니까? 이 언론들의 이번 제2공항을 대하는 보도 태도는? 그 다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거기에 일정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지역 언론에서 그래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그동안 보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계속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공항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이제 하나의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제주도의 어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좀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생산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나 아니면 무슨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장을 전달하거나 찬반 입장을 고르게 균형 있게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뭐 역할을 나름 했다고 봅니다만은 조금 더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좀 더 치열한 취재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내가 언론 스스로가 어떤 논점이 생기고 쟁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물론 아까 뭐 잘 하신 분도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운동사 관점은 물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번 제2공항 사업에 무산이 주는 교훈이랄까요? 메시지랄까요? 그 무게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사회적 환경적 수용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는 개발 사업은 그것이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박찬식 대표님, 그 제2공항 사업이 도민의 수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말하면 마치 제2공항 자체를 현재 성산업을 부지로 하고 있는 제2공항 자체를 도민 수건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일부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로 거슬러 가보면 당시 이제 국가가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제주도로 후보지를 잡고 항공인프라 확충 방안 계획을 세운 이후에 지역에서의 논의가 신공항 논의도 있었고요. 지금의 같은 제2공항 논의도 있었고 현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이라는 공통분모이겠죠. 그렇다면 현 성산업을 부지로 한 제2공항은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만 제주가 안고 있는 항공인프라 확충 방안 이것 자체가 지금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은 그 90년대 이후에 그 전에 물론 이제 현 주 활주로를 확장하는 1차 확장이 있었고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추가적인 그 공항 인프라 그때는 주로 신공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현재 공항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객 1000만 명도 수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뭔가 개발 그리고 중앙정부의 그 대규모 투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지역에서 갖는 경제적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신공항 논의가 남쪽으로 공항을 옮기는 이런 그래서 지역 균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복수공항 말하자면 제2공항 논의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제2공항 결정하기 이전에 마지막 있었던 2012년에 그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라는 그 용역이 국토연구원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두 개의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현 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느냐 아니면 이제 아예 현 공항을 닫고 새로운 곳에 활주로 2개짜리의 큰 공항을 짓느냐
이게 주로 이제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현 공항에서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1,000만 명을 넘겨서 1,500만까지도 이미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더구나 국제적으로 지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항공 수요들을 공항을 짓는 방식으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관제라든가 공항 운영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지금 이제 위성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통신을 이용한 이런 이제 첨단화하면서 기존 공항에서 충분히 수용력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사실은 ADPI가 2014년에 그런 제안을 한 것도 그런 추세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물론 현재 제주 공항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과 혼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관광객을 현재 수요 자체를 현재보다 더 늘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냐, 확장이 필요하냐, 그거는 조금 우리 지역 사회에 아직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결국 앞서 뭐 몇 차례 강조되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해야 하고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수용 능력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제2공항 대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항공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면 가시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석 비행장은 그 국토부가 2015년 11월 지금 성산업을 부지로 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 직전에 신공항 논의 당시에 활주로 두 번짜리의 신공항 입주로 검토되었던 신산리보다 일주도로 위쪽으로 내륙으로 이동한 온평리로 입지를 변경하면서 정석 비행장과의 공역 중첩 문제를 최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부지를 신산에서 온평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나 당시에 그 용역에 참가했던 주식회사 유신 코퍼레이션의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오영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새 국회의원들께서 이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대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 좌담회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미리 오영훈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다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공인프라 확충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바로 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성산업을 부지로 하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이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뭐 이제 국토교통부가 네. 그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이제 반려를 했지만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법적 의미의 무산은 아니나 사실상 무산이라고 하는 네, 얘기가 네. 거기에 있겠죠. 네네. 이와 관련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을 좀 이따 들을 테고요. 오늘 네. 29일 또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 정석 비행장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는 이제 이미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갈등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갈등 해소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직접 정석 비행장을 방문해 보기도 했고요. 네네.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오늘 29일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km의 활주로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확인해야 될 게 물론 이제 그동안 지적되어 있던 안개 일수의 문제 그리고 항공 권역이 겹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판단을 들어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안전상의 기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안으로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정석 비행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 훈련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국책사업인 국제공항을 지으려면 부지 매입은 불가피한 과정인데요. 네. 대한항공과의 매각 협상이 순탄할지 뭐 이런 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가능한 방식이 있겠습니까? 현행법상 국책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네. 어떠한 부지라도 국가가 보상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뭐 성산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석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각 협상은 더욱더 매각 협상이 오히려 더욱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도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석 비행장은 이제 4분의 국회의원 특히 이제 오영훈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 대안을 도민사회에 지금 던져 놓으셨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도민사회가 이 정석 비행장을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는 아직 논의가 네네. 시작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29일 네, 하시게 될 토론회가 아마 그 기점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대안이 되었든 제2공항을 교훈 삼아서 도민의 자기결정권 또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감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저는 감안된 데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해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석 비행장의 활용 방안이 도민사회에 또 어떤 화두로 다가설지는 저희도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영훈 국회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뭐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이 새로운 화두로 좀 던져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민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또 성산과 같은 사례로 또 표선면 지역 주민들이 또 이 방안을 또 어떻게 수용할지가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석 비행장 활용이 제주도의 항공 인프라 확충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원장님, 박찬식 대표님, 진희종 평론가님 순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정석 비행장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아까 오영훈 의원님이 저 인터뷰 들었습니다마는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 이전부터 많이 좀 대안으로 사실 많이 준비도 하고 관심 갖고 그래 왔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그게 이제 강조되는 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우선 기술적인 대안 이전에 정서적인 대안의 측면이 좀 현재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제2공항이 아까 오영훈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재 완전히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산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정서적 빈 공간, 마음의 어떤 그 허탈감 이런 걸 우선 채워줄 필요가 있겠죠. 특히 그런데 민감한 분들이 이제 정치인이어서 더더욱 새 국회의원이 그쪽에 많이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의미가 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측면인데 이번에 결국 제2공항이 이렇게 오늘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것도 환경성이란 이 벽에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미 만들어진 비행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정석 비행장은 환경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만한 대안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좀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사전 타당성 용역팀이 이 부지 선정 작업을 할 때 2단계에서 정석 비행장은 떨어뜨렸어요. 이미 그 3단계에 올라갈 정도도 안 된다고 보고
이 단계에서 탈락한 건데 아까 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역 이런 문제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환경성도 여기서도 사실 낮은 점수 받았죠 등등.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게 실제 대안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대안 검토 이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제주도의 지금 환경적 또는 사회 경제적 수용력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대안을 먼저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대안 검토 이전에 이 제주도의 명관 방문객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과연 적정한지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인 게 가장 최선인지 적정선인지 잡고 그걸 도민 합의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이 항공 인프라가 이 정도 확충 가능한데 그 이상은 힘드니 그럼 그걸 정속 비행장으로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충당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순서가 이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먼저 달랑 아무런 그 전제 조건이나 배경에 대한 검토 없이 정속 비행장 자체가 먼저 대안으로 검토되는 건 사실 지금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는 거랑 비슷한 흐름이 될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유의하면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도민 사회의 수용 능력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박찬식 대표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영진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제2공항과 관련된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이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 지금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제주가 과연 이제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과연 제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였고 그런 것들이 엄정하게 평가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제주도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 자원들의 어떤 가치나 그것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조사나 연구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한 여러 사회적 논의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도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적정한 규모가 과연 얼마인지부터 명확하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모색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일종의 좀 가치 논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런 그 일정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더 막 이제 기술적인 쟁점으로까지 가서 현공항 확충이 가능하냐 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은 과연 공정하고 타당했느냐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논쟁을 많이 계속 이제 확장되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 과연 이제 제주도의 그 수용력을 감안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수요, 말하자면 그 수요라는 건 대부분 관광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3%가 결국 관광객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공항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또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까지 전제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지금 그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서 좀 그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이 논의가 제기되는 게 좀 섣부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또 현공항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그 공론화 과정에서 국토부가 워낙 완강하게 그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도 조금 고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영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그게 과연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정말 이게 올바른 것이라면 거기에 근거해서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또 국토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것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국토부가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설득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듣고 보니까 2015년 11월 국토부가 그 성산읍 온평리를 후보지로 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현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언급이 당시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 자료에 평균 수심이 50m에 달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는 해상을 매립해서 확장하는 것은 환경 파괴 요인이 크고 약 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그 이후에 이제 논의를 더 이상 이제 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 논의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진희종 평론가께서는 또 더군다나 고향이 서귀포 오셔서 지역의 정서를 조금 더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은? 조금은 뭐 서귀포 시민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정서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성산공항이 무산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왜 이게 사실상 성산공항이 재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요. 지난 20날 그 환경부가 이제 무산에 대한 반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첫 번째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면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찬반 여론이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환경 수요 확장에 따른 현재 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신공항을 제기하고 그 입지를 성산으로 했는데 결국은 안전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불가능한 이 철새에 따른 안전 문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성산제일공항은 재론되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지난 2월달 우리 그 도민 여론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쪽에서는 44대 뭐 50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때 51% 그다음에 하나는 44대 47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정도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성산의 입지가 산남이다 보니까 산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렇게 국책 사업이 되면 경제적 효과도 좀 있겠고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최근 국제자유도시 이후에 어쨌든 그 제주시 집중으로 인한 서귀포 시민들이 박탈감 그걸 해소하는 어떤 그 기대가 있었다느냐 안 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한 기대는 항공 비행장을 하나 더 짓느냐 마느냐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대안을 모색해서 그 또 마침 위치가 또 산남이기 때문에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좀 진중하게 세 분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강 박사님 얘기나 우리 박창식 그 위원장님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대안에 대한 어떤 검토와 동시에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의 어떤 생태적 취약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요가 어느 정도고 그 적정한 수요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지면 현 공항의 시설을 개선해서 어떻게 어떻든 극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제주가 비록 작은 섬이긴 합니다만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남이다, 삼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제주시의 모든 그 사회경제적 그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산남의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산남의 입지를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고 그런 어떤 환경적 또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또 감안해서 정석 비행장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궁극적 대안은 결국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제공항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주국제공항도 역시 인근의 주거 지역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현실이 있고요. 국토부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성산읍 제2공항 부지 역시도 인근에 9개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 성산 제2공항을 국내산 50%를 수용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4시간 뜨고 내리는 공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선택하게 될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입지가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은
뭐 세 분이 공히 말씀하신 대로 제주 가치 또 제주 미래 또 제주 다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요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논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진희종 평론가께서부터 좀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떻든 이제 제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어떤 경제적 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라든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환경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걸로 봅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확장되는 환경 수요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업적 측면이라든가 수요 요구의 어떤 관점보다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의 관점에서 환경 수요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환경 수요의 어떤 증거가 현실적이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생태적 특수성, 작은 섬이라는 건 대체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저 교통 체증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어떻든 제주도의 어떤 생태적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은 다음 세대도 고려해서 현 세대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적 관점에 따른 산업적 관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의 삶의 질이나 다음 세대를 고려한 좀 진중한 정책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부가 제주를 신공항 부지로 1990년대에 계획을 세웠을 당시 제주 인구가 50만 가량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제주 인구가 50만 명 수준이었죠. 당시 제주 관광객이 약 300만 명대였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제주 인구가 지금 7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미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광객 50만 명, 도민인구 50만 명 시절로 치자면 도민인구는 20만이 늘었고요. 관광객 300만 명이던 시절로 치자면 30년 만에 지금 관광객은 무려 1,200만 명 이상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를 저희가 반드시 도민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있을 항공인프라 확충 논의가 이어져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진 대표님 좀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예, 그 논의 주신 질문이 좀 이제 그 공항 수용력 확충 방안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까 뭐 우리 진희종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제주가 과연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좀 뭐랄까 약간 소극적 혹은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우리의 환경적인 수용력이나 지속 가능성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이대로 가면 제주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결국 제주다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제주가 가진 자원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외국도 좀 다녀보고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제주도가 뭡니까 이게 돌, 뭐 바람 이런 것들이 살기 어려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었죠. 굉장히 이게 그렇죠. 삼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조건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전혀 쓸모가 없었던 곶자월이나 이런 것의 가치가 전혀 새롭게 또 발견되는 것처럼 제주가 가진 자원의 가치들이 지금 재발견되면서 이 관광객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리조트 짓고 한 것들이 약간은 작용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좀 뭐랄까 약간 품격 있는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너무 이제 양적인 확장에 좀 그동안 주력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좁혀서 어쨌든 지금 공항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의 불편을 현재도 어쨌든 이게 관광객 200 그러니까 수요 공항에 들어오던 사람이 200만 명 시절에 만들어진 공항 그 인프라거든요. 지금이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부터 있었지만 그 확장한 게 네. 그 83년에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 공항의 여러 가지 구조가 이 1,500만이나 되는 관광객 항공 수요로 따지면 약 3천만 명이 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가 적절치 않은 이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어떤 불편과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 터미널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보다 많은 그 지금 정도의 항공기들이라도 편안하게 이 공항을 사용하려면 지상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계류장이 넓어져서 비행기가 설 수 있는 주기장들이 좀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 활주로로 들어가거나 혹은 활주로에서 빠져나와서 움직이는 평행 유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 정도면 당연히 2번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 같은 경우도 평행 유도로는 2번을 만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공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혼잡할 수밖에 없고 또 터미널하고 요 그 활주로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터미널 쪽에다가 그 탑승교가 있는 바로 이제 터미널에서 바로 탈 수 있게 만드는 이 탑승교가 지금 그 제주공항 같은 경우 12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정도 공항이면 거의 40-50개 가까이가 있어야 원활하게 이제 타고 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버스를 타고 우리가 타고 내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제 터미널을 지금 뒤쪽으로 좀 이전시켜서 지상 인프라들을 확충을 하고 또 터미널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활주로 능력인데 활주로 능력은 관제 운영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이미 다 검증돼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의 런던의 게딕 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당 활주로 하나만으로 시간당 55회를 뜨고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공항은 지금 35회입니다. 그리고 50회 가까이 50회 전후는 이미 세계의 혼잡 공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의 샌디에고 공항도 있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공항도 있고 더구나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 활주로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잘 활용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제 거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한다면 연계 교통 문제, 지금 공항을 오가는 이제 그 대중교통 문제 이런 정도로 해서 종합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면 사실은 조금 그 수요가 들락날락하는 이런 약간의 그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그 경우도 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100%꽉 찬 이런 공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현 공항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공항이나 신공항과 같은 새로운 그 공항을 짓는 건설 논의가 대안이 아니라 현 국제공항을 뭔가 좀 시스템을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이것을 좀 짬지게 써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 항공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공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설사 공항을 짓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지역 균형에 도움이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요 큰 대도시에 가보면 소규모 공항들이 이제 주변에 몇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 공항에서 바로 빠져나와 가지고 시내로 움직이지 공항 주변이 발전된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구나 이런 제주도 같은 정도의 규모의 대규모 도심이 2-3개 있을 정도의 섬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항을 통해서 지역 균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도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 역으로 좀 지역 균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걸 바랬던 분들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우리 도정이나 어떤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공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강영준 원장님, 뭐 제주다움이나 제주 미래를 좀 지켜가는 관점에서의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좀
넓고 크게 또 높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환경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이게 지금 제주도 사회에서 도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 두 가지인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 네, 네. 제주도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고향 제주에 살 때만 해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런 기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아열대 내지는 여름에 요즘 오면 거의 열대지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특히 제가 해마다 이제 벌초하러 꼬박꼬박 오는데 9월 초에 벌초할 때마다 제주도의 기후 변화를 실감합니다. 온몸으로. 이 갈수록 이 폭염지고 이제 땀 흘리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게 비단 제가 나이를 더 먹고 있어서보다는 그 제주도를 둘러싼 또 지구촌 전체를 둘러싼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특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제주도가 그래도 가장 먼저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제로섬, 또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 가장 앞장서서 얼마 전에는 전기가 이제 남아 돌아서 육지로 역송전 수출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또 기후 변화 대응 이걸 이제 이끌고 가는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거 이제 뭐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해야 될 테고 두 번째 제주도의 환경과 도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외부 방문객들입니다. 아까 박찬식 대표도 이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제주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제주도에 연간 방문객이 몇 명 들어오는 게 최적이냐 하는 걸 딱 정확히 산정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원희룡 지사가 제주 미래비전 작업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도민 참여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기대해서 딱 보고서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고 전혀 작업이 안 됐어요. 그 작업 없이 어떻게 제주의 미래비전을 얘기하는지 좀 실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제주사에서 앞으로 가장 해야 될 게 진짜 좀 유능한 또 역량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바로 그 작업을 먼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도민들 간의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형성해서 일종의 탐나국 헌법 제1조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달리 말하면 연간 제주도의 외부 방문객이 몇 명 오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정선이냐. 그래서 그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이제 관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입도세나 뭐 관광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서 그걸 도민 합의로 정하고 거기에 맞추려면 그럼 항공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냐. 그에 따라서 확충 방법을 정하는 게 이제 그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도민들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테고 그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 충돌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현재는 지금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공항, 항공기 이게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항공기 타고 다닐 때는 항상 제의식을 가지고 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기차 타라고 하고 가까운 데는 프랑스는 아예 그런 법률까지 만들었죠. 2시간 반 이내는 항공기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 공항 확충하는 쪽으로 이제 일단은 먼저 검토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비행이나 또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이런 게 해소되는 쪽으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는 게 이제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예, 결국 도민 사회의 합의라는 건 결국 민의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이런 민의를 받들도록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담보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내년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유력 후보들의 책임 있는 공약도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희정 평론가님, 유력 대권 후보 혹은 지선 후보, 지방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에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대안을 공약에 담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어떤 후보도
제주도 사람만큼 제주도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내년 대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당에 있는 정책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해서 이제 적절한 대안을 후보에게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아까 우리 강영진 박사님이 근본적인 문제, 기후 문제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과정과 공항 문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식이 반전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저는 도민들이 지금 자체에 환경 수용력을 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에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의 뭐 반반 가까이 아니면 반대가 조금 늘어난 걸 보면 어떻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환경 수용력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어쩌면 그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박창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굳이 그 환경 수요를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저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제 성산공항이 무산된 근본 핵심 이슈는 안전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이제 공항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성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핵심 이슈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현 공항으로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 철새도래지 철새도로주의 어떤 그 철새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생태적 환경이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든 성산공항은 대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도민 사회에서 어떻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이때 무산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무산이라는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제 성산공항에 대한 어떤 이제 군부를 떼는 발언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성산은 대체 불가능한 요소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에 대한 어떤 대체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좀 가장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혹시 다음 대선이나 도지사에서 좀 어쩌면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산공항에 대한 어떤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갈등을 이제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제 갈등의 여진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더더구나 오늘날 제주공항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산공항의 어떤 전개 과정의 프로세스에 동의하고 참여했던 원희룡 지사가 분명히 절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인을 하고 이런 어떤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을 봉합해야 되고 치유해야 될 어떤 그 책임자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자칫 다음 대선이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어떤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숙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뭐 그 도백이라는 행정가의 입장보다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인 후보자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다 보니 아마 이제 뭐 원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표를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 지방 정가 해석도 있습니다. 박찬식 대표님 어떻습니까? 비상도민회의도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 진영에 뭔가 이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뭐 제안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그 후보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급 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그 도민들의 그 뜻이 일단은 성산에 추진하려던 제2공항은 하지 말자라는 걸로 이미 만들어졌고 그 이후의 논의도 결국 이제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특정한 방법이나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당선되면 국토부는 그거에 자꾸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물어서 대안을 같이 찾아 나가겠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 저는 이제 아까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그 제2공항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지난 한 5년 반 동안에 아주 그 격렬한 뭐 논의, 뭐 행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검토위원회와 또 작년에 제주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진행했던 어떤 그 토론, TV 토론 등 이런 공론화 과정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단지 공항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미 넘어선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지역에 두 차례 한 번은 도보순례라는 이름으로 한 번은 골목골목 선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전체를 두 바퀴 도는데 상당 부분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가서 딱 이제 홍보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도 좀 그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아 뭐야 제2공항 지어야지 제주도 발전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그 부인이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쓰레기도 넘쳐나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공항이야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토론이 붙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동창회가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토론들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단순히 공항 여부 문제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제주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도민들 사회에서 이 정도의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저는 2016년에 미래비전 할 때 저는 또 시민사회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 토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직 그때는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뭐 도민 참여단 이름으로 100명 참여해서 했지만 100여 명 그거는 이제 그 참가한 분들만의 이야기였을 뿐이고 일반 도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비해서 이번 제2공항을 둘러싼 이 토론 과정은 사실은 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 도민적인 관심과 또 참여 속에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내는 것이 다음 도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뭐 자유도시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논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문제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과연 제주도에 타당한 것이냐라는 데 대한 논의 뭐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현재 제주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민적인 공론화, 토론, 어떤 사회적 합의 이 과정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공항 문제, 공항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위치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공론화 제2공항 토론 과정이 어떤 최소한의 기초를 만든 과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더 체계적이고 더 심화시킨 토론으로 나가는 것이 다음 단계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든 아니면 우리 대선 후보든 섣부르게 특정한 방식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수기가 모아지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2015년 저희가 제2공항 성산업을 부지로 한 제2공항의 건설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발표된 이후에 총 3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이 있었고요. 2017년 장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2018년 또 역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지난 햇수로 6년간 3번의 큰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 제2공항 현안은 역시 가장 뜨거운 의제였고 이슈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저희의 바람과 달리 역시 제2공항 반려결정이나 또 새로운 항공인프라 확충 대안 논의는 역시 또 다시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현안인 것인데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한 언급 자체나 혹은 나름대로의 대안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또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강영진 원장님 그동안 그 갈등 사례 연구를 다양하게 연구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선거에서 이 제2공항 반려 결정이 가질 상징성 혹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어떤 이 질문 그리고 답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선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보면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느냐, 그걸 또 누가 가장 잘하겠느냐, 그걸 이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그걸 이제 그 공간을 제주로 좁혀 보면 제주의 경우에 그 가장 큰 과제 역시 지금 계속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 주시는 대로 항공 인프라 확충 또는 제주사의 어떤 환경, 삶의 질 이런 게 되겠죠. 그게 다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선거판의 중요한 이제 토론 이슈가 될 테고, 그런 걸 분명히 잘 해나갈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걸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뽑는 과정이 될 텐데, 그때 그런 이제 선거판에서 특히 이제 이 주자로 나설 리더들한테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박찬식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그걸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뭘 이제 하겠다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그건 자칫 논란이 되고 진짜 그동안 이 정부가 또는 국토부가 해온 것에 재판이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아예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건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선거판의 또 성격에 맞지 않고,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강조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 이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포함해 가지고 사회적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절차적 정당성, 그걸 중시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제2공항도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정의,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게 성산의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눈에 비칠 때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데, 저도 사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관여하게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정당하게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사실 제2공항 관련 그동안 이 제주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 운동,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제주 도민들이 이 공항 그리고 공항과 관련된 환경이나 삶의 질, 재반,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게 남의 문제 또는 도지사의 과제, 뭐 공무원들이 할 일,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 보고, 아까 그 이 현장 골목길 다닐 때 남편과 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의 토론 번호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토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그게 지금 이 제2공항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주 사회에서 현장에서 벌어진 거고 목격했고 하나의 어떤 결실로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 캠프와 유권자들, 도민들 사이에서 이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그 선거판이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론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선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지방선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회를 잘 이끌어갈 전체 도백 그리고 지역의 뭐 의원들 이런 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도민들이 토론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대표를 뽑아서 잘 이끌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만들면 좋을 테고, 그걸 그냥 또 그렇다고 후보나 뭐 정치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계속 도민들이 그 토론을 하면서 선거판이 곧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론장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의 의미, 그리고 정석 비행장이 과연 대안이 될 것인지, 항공인프라 확충의 궁극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놓고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긴급 자담회의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분 차례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희정 평론가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떠한 정책이 절대 악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관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성산 제2공항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두 개의 어떤 전문기관이 나름대로 어쩌면 팽팽한 어떤 그 도민의 의사를 이렇게 그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정부 내의 어떤 그 정책 추진이 정부 내에서 규범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대체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이 오늘의 결과에 있어서 이제 절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 이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에서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어떻든 건강한 민주사회라면 어떻든 이제 그 반대 입장에 선 분들도 좀 관용과 포용력을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에 귀도 기울이고 어쩌면 이해도 해주는 그런 어떤 정서적 태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다음 대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오랜 갈등 속에 야기됐던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사회 합리적으로 이성적 수구를 토대로 통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제2공항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제주를 사랑하는 시각과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분들이 모두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박찬시 대표님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성산 지역이 항공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환경적 차원의 판단이 물론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비슷한 정도의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도 예를 들어 뭐 4대강을 포함해서 이른바 조건부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넘어간 경우들이 숱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나름의 그 자기들의 기본적으로는 전문적인 판단이지만 그 판단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민들의 판단에 결국 이제 믿고 또 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참 힘없는 부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대 국토부에 맞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또 우리 도민들의 힘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항과 관련돼서 지난 몇 년간의 그 공론화 과정, 특히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의 무산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게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됐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유들을 따지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치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70%의 찬성에서 55%의 반대로 변화된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만으로 보기 어려운, 분명히 이제 현실의 변화, 또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도민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의 여성들이 거의 20% 가까운 반대를 했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나 또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 왜 좀 더 반대로 왔고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무엇이 작용했느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온 것을 때문에 또 변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까라고 하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거를 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또 마련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찬성했던 분들이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수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제주도가 지난 20,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나은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 위기라든가 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시대에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초보적으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다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결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강영진 원장님, 네. 제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이 알아온 이 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이 갈등, 해법을 좀 주십시오. 그 해법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도민분들께 어떤 뭐랄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선 저는 제2공항 이 문제가 뭐 갈등으로 치면 이제 갈등이 제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 특이한, 아주 특별한, 인상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했는데,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래 국토부 쪽에서 또는 원희룡 지사가 도저히 여전히 이해 못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 이게 도민들이 요구해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4조 내지 5조 원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거고, 그거는 뭘 하든 간에 그런 돈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로, 특히 제주도 같은 좁은 지역에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도민들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걸 발로 걷어차는 거란 말이죠. 사양하고 굳고 안 받겠다고. 그 싸움을 5년 넘게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길래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건데, 제 도민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 눈여겨본 대목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뭐 개발, 뭐 땅값, 집가 상승, 뭐 소득 증진, 뭐 살림 좋아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직책이나 뭐 경제 형편이 나아지는 거, 뭐 이런 걸 최고로 쳤을 텐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건 아주 수단이고 정말 중요한 게 삶에, 우리 어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도민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국가에서 5조 원 이상 들여서 공항을 지어주겠다는데도 다들 손 내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거죠. 아까 박찬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72% 찬성했던 게 지금 55% 반대로 바뀐 게 바로 내면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또는 지구촌 전체의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삶에서 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깨닫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걸 중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로 진짜 현명한 삶이고 지속 가능한 삶이고 그게 되겠지요. 그게 이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도 할 텐데요. 그걸 이번 제주공항 문제를 다루면서 5년여간 도민들이 바로 그걸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엄청난 국가의 힘 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어떤 도지사나 찬성 주민들의 어떤 압력이랄까, 그 어떤 그런 프레셔를 이겨가면서 끝내 이런 지난번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환경부 결정에도 결국은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게 말해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삶의 방식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도민 여러분, 또 그런 걸 이끌어가신 시민사회의 어떤 리더분들에게 진짜 이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걸 잘 이제 다지고 또 실적으로 만들고 키워서 정말 이제 이 제주가
이 해양으로 보자면 해양 대륙 방향이 아니라 해양으로 보면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최첨단에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막내가 아니라. 그래서 한반도를 또는 이제 아시아 대륙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 6년이 결코 소모적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생산적 갈등 6년, 항공인프라 확충 대한 도민이 함께 찾는다. 제주 제2공항 반려에 따른 긴급 좌담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약 100여 분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제주 제2공항의 무사는 그동안 국책 사업이라면 누가 반대해도 강행된다는 불가침 성역이라는 인식을 깨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희생을 강요하고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주민 여론에 반하는 것은 그것이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민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년의 제2공항 건설 찬발 갈등은 결코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생산적 갈등의 시간이라 명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항공인프라 확충 논의는 이제 다시 첫걸음입니다. 도민사회 그리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물론 지방선거에 나서는 책임있는 정치권이 모두 진정 제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천의 머리를 맞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패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진행된 오늘 좌담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